자, 그러면 이제 순국선열의 날이 어떤 날인지 우리가 좀 정리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그 순국선열의 날이 있게 된 을사늑약을 무효화하기 위해서 고종 황제가 파견한 특사 중 한 분인 이상설 선생을 만나볼게요. 자, 존경하는 독립운동가 하면 어떤 분들 떠오르세요? 제가 존경하는 독립운동가 하면 누가 있을까 하고 막 저 마음대로 일단 여기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님, 여기는 안창호, 여기는 강우규 선생, 손병희, 만해 한용운 이렇게 쭉 올렸는데 이 중에서요. 내가 생각하는 리더의 자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는 각 시대마다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시대의 문제는 뭐야? 우리가 이거 해결하자라고 하는 시대 정신이 있죠. 이 일제강점기에서의 시대 정신은 뭐였을까요? 가장 시급한 문제는 뭐였을까요? 바로 독립이었겠죠. 네, 그 시대는 독립이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에 가장 그 시대를 이끌 만한 리더의 자질을 가진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지 어떤 한 시대를 이끌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선생님들이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을 다 모아봤습니다. 그러면 성품도 비전도 있어야 되고 태도, 소통, 공감, 살신성인, 포용, 해안, 섬기는 마음, 문제 해결 능력 이걸 다 갖춘 리더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런데 어쨌든 그 시대마다 어떤 부분을 정말 갖춘 리더들이 계셨기에 또 우리가 이렇게 지금의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이 오늘 함께 나눌 이상설 선생님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개척자 정신, 선각자, 먼저 깨우치고 행동하신 분, 선구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혹시 보제 이상설 선생님, 호가 보제인데요. 이상설 선생님 하면 떠오르는 거 혹시 있으세요? 정말 어려우시죠? 우리 아까 헤이그 특사 이거 말고는 이상설 선생에 대해서 정말 떠올릴 만한 것들이 어려울 거예요. 그쵸? 또 다른 거 있으신가요? 독립운동가 그냥 하나 더 한다면 또 하나 더 한다면 서전서숙 들어보셨나요? 간도 쪽에 네, 우리나라 최초로 만들어진 우리 민족교육단체였어요. 학교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최초로 우리 민족교육학교를 해외에다 세우신 거예요. 그거였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쭉 한꺼번에 알려드릴게요. 을사늑약이 있고 나서 고종에게 상소를 올린 분이셨고요. 그것도 엄청난 상소였어요. 이따 상소 내용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그 헤이그 특사 파견 실패하고 나서 이제 간도 만주, 연해주 쪽으로 가가지고 의병 활동을 하시게 되고요. 또 우리나라 수학 교과서, 최초의 수학 교과서를 만드신 분이고요. 그래서 수학, 과학에 아주 능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최초의 망명 정부인 대한광복군 정부, 그러니까 그 상하이 임시정부가 있기 전에 이미 이런 정부를 만들어서 대통령을 하셨던 분이 이분이세요. 그리고 신한혁명당이라는 당도 조직하셨고요. 또 안중근이 가장 존경한 인물이었다고 해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리고 우수리스크 수이풍강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얘기 조금 이따 할게요. 네, 저는요, 우리 선생님들은 역사 공부가 언제 제일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 현장에 갔을 때, 그 현장에 가서 그 시간의 흔적을 발견했을 때, 그때 공감이 되면서 그냥 저도 모르게 역사 의식이 쑥쑥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 되더라고요. 혹시 여기 가보신 분 계십니까? 여기가 무슨 역인데요? 기차역인데, 기차역이 어딜까요? 블라디보스톡역이에요. 시베리아 횡단 열차가 출발하는 곳. 그러니까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가면 그 연해주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건너가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출발하면 그 모스크바까지 쉬지 않고 꼬박 가도 6박 7일이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1918년에 여길 다녀왔는데 여기서 블라디보스톡에서 기차를 타고 어디로 갔냐면요. 우수리스크라는 동네로 갔었어요. 그 동네로 가서 누굴 만났냐면 바로 이분을 여기서 만났습니다. 이상설 선생님을요. 그러니까 이상설 선생님을 책에서 그냥 헤이그 특사, 서전서숙 이렇게만 공부하다가 여기 가서 만나니까 이상설 선생님의 그 무게가 어마어마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설 선생님은 1907년 헤이그 특사로 파견됐다 실패하고 10년 동안
만주와 또 연해주 이쪽을 떠돌면서 독립운동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1917년 그러니까 헤이그 특사 파견 10년 후에 여기서 돌아가세요. 우스리스크라는 동네에서 돌아가시는데 동네에서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동지들은 합세하여 조국 광복을 기필코 이룩하라. 나는 광복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니 어찌 고운인들 조국에 갈 수 있으랴. 내 맘과 내 유품, 내 유고는 모두 불태워 강물에 흘려보내고 제사도 지내지 말라. 이상설 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기 수이푼 강이요. 그 여기 갔을 때 그냥 너무너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강변이었어요. 그 강변에다가 이상설 선생님의 유해가 뿌려지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대요. 그래서 아무것도 남은 것 없이 이렇게 뿌려지고 그리고는 이것 하나 남아있더라고요. 이것도 언제 남겨진 거냐면요. 독립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우스리스크에서 48세의 나이로 돌아가셨는데 임종이 1917년인데 이상설 선생이 눈을 감고 나서 84년 뒤에야 비로소 그의 죽음 앞에 우리 조국이 이 비석 하나 세웠습니다. 그래서 2001년에 세워진 비석이 바로 이 이상설 선생 유허비예요. 그래서 우리가 멀다고 못 가는 게 아니라 가깝다고 가는 게 아니죠. 우리가 마음만 있고 관심만 있다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기억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이런 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해는 그 강에 뿌려지고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 자손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후손들이 여기 강 근처에 있는 흙을 한 줌 떠다가 부인 이 진천, 충북 진천에 무덤이 있었는데 그 무덤에 합장해서 그렇게 유해를 모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없는 유해에 흙 한 줌 가져다가 그리고 지금은 가시면은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라도 남아있으니까 우리가 가서 이상설 선생님이 활동했던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고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잠깐 드렸고요. 우리가 어떻게 안중근 그 의사가 가장 존경했던 분이 이상설 선생인지 알 수 있냐면요. 바로 일본 그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는 헌병대 사령관의 비밀 보고서가 이때 발견이 된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났어요. 가해자 안흥칠은 3년 전 당시 베일 목적의 교육에 종사하던 이상설을 찾아가 문화생이 됐다. 이상설은 안흥칠이 가장 존숭하는 자다. 벌써 일본이 그들의 문서에 이렇게 적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1906년이면 바로 이상설 선생이 그 용정, 간도 용정에서 서전서숙이라는 그 학교를 세웠던 때가 바로 그때였거든요. 그때 가서 안중근 의사의 그 동양 평화론이나 이런 사상적인 것들이 바로 이상설 선생에게서 비롯됐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리순 거목에서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해요. 내가 가장 존경하는 분은 이상설이다. 이범윤 같은 의병장 1만이 모여도 이 한 분에 미치지 못한다. 이범윤 의병장도 어마어마하게 존재감 있는 분이었는데 그런 의병장 1만이 모여도 이 한 분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만큼 대단하신 분이 바로 아까 그 선각자 우리 보제 이상설 선생이었습니다. 이 책이 바로 이상설 선생님이 쓴 수학 최초의 수학 교과서예요. 우리나라 역사상 이 수학, 과학을 모든 국민이 배워야 되는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신 분이 이분이세요. 이분이 성균관 교수였거든요. 성균관 그 옛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아니었으면 저 수학 완전 수포자인데 수학 안 해도 됐었나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아, 저 정말 그래서 바로 수리, 산술신서 이런 수학서를 집필한 수학자이자 우리 근대 교육의 기초를 마련한 분이 바로 이분이었다는 거. 그리고 아까 제가 을사늑약 상소를 올렸다고 했죠. 어떤 상소를 올렸냐면요. 아까 순국할 때 함께 죽을 순이었잖아요. 함께 죽을 순.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대한매일신보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자고로 국가의 위급한 난을 만나 진언한 경우가 진짜로 충고한 경우가 없을까마는 임금에게 순사의 뜻을 말한 그 충절과 큰 의로움은 오직 이 참판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종 황제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간단하게 제가 줄이면 이런 거예요. 이 조약은 인준해도 망하고 인준하지 않아도 망합니다. 그러니 차라리 거부하고 죽으시옵소서. 임금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걸 가진 분이셨죠. 절개와 그다음에 그걸 가지신 분이셨죠. 그런데 고종과 이상설 사이에는 그만큼의 신뢰관계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민영환이 자결하고 나서 사람들이 종로와 서대문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그 무효를 위한 시위를 벌였어요. 그때 이상설 선생이 나와서 어떻게 연설을 했냐면요. 관리로서 나라를 이 지경에 이르게 했으니 10,000번 죽어 마땅하다. 백성들이 나라 망함을 깨닫지 못하니 통곡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머리를 바위에 찧어가지고 자결을 시도했다고 해요. 그런데 피가 엄청나게 났지만 실려가서 한 달 만에 깨어났다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 황현의 매천야록에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백범일지에도 여기 시위 현장에서 40대의 어떤 남자가 머리에 피를 낭자한 채 실려갔다. 그분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이상설이라고 했다. 이렇게 또 백범일지에도 이상설 선생의 이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서전서숙이라고 이상설 선생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바로 여기 용정에 가서 만주 용정에 가서 세운 우리나라 최초의 해외에 세운 민족교육기관인 서전서숙 직접 이 현판을 쓰셨습니다. 이 간판을 이상설 선생님이 쓰신 간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무료로 여기 근처에 있던 우리 독립운동가들 또 주민들의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켰는데요. 그때 바로 그 다음에 1907년 고종에게서 전갈이 오게 되죠. 바로 헤이그 특사 파견으로요. 그래서 헤이그 특사 아까 세 분이었잖아요. 그중에서 이상설 선생님이 정사예요. 대표. 그다음에 여기 이준, 이휘종 선생이 부사, 그러니까 좀 부대표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준 선생이 먼저 서울에서 부산으로 와서 부산에서 배를 타고 블라디보스톡으로 왔어요. 그리고 블라디보스톡에서 이상설 선생을 만나서 같이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옵니다. 여기까지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휘종을 만나고요. 이휘종을 만나서 헤이그로 갑니다. 근데 헤이그에 도착했을 때가 6월 25일이었죠. 이때 이미 그 만국 평화회의가 시작된 지 일주일 정도 지났다고 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회의장에 들어가서 우리의 이 독립의지를 알리기 위한 독립호소문을 작성해가지고 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실패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7월에 어떻게 되냐면 이준 열사가 호텔에서 순국하게 되고요. 자결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 자결인지 어떻게 된 건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어쨌든 여기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1907년 9월 5일 날 전부 헤이그를 떠나게 됩니다. 실패하고요. 이루지 못하고요. 그런데 여기 처음 도착했던 그 숙소 있죠. 호텔. 그 호텔에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바로 이준, 이휘종, 이상설 이 세 분이 여기에 태극기를 걸어서 우리가 이렇게 당당한 외교 사절임을 밝히는 이 일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그 호텔은요. 이런 모습으로 남아있는데 바로 이준 열사 기념관으로 여기 만들어져서 여기 안에 가시면 이렇게 이준 열사가 순국하신 방 이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놨어요. 그리고 이 헤이그에 가 있는 동안 8월 9일 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국내에서 고종 황제가 이 헤이그 특사 파견했다는 걸 구실로 해서 일본이 고종 황제를 퇴위시켜버리죠. 그리고 우리나라 군대도 해산시켜버려요. 이제 군대도 없고 나라도 없는 그런 그 황제를 만들어보죠. 그리고 나서 순종 황제가 되게 되죠. 그랬는데 이때 고종 황제의 특사로 파견된 헤이그 특사 세 분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순종 황제에게는 첫 번째 사형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이들이 없는데도 걸석 재판을 열어가지고 이준과 이휘종은 종신, 이상설은 사형을 내려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미국으로 거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서 그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보제 이상설 선생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좀 기억에 남으십니까? 네, 이분 하면 성각자셨다. 네, 우리의 어떤 통찰력이 있으신 분이셨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고 이런 일들을 하신 분이었다라고 우리가 헤이그 특사로만 기억하지만 그 뒤에는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는 우리 이상설 선생님 한번 기억해 주십사 하고 네.